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조태용 원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타공인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태효 전 차장은 이용수 선배 어떤 인물입니까?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명실상부한 실세다. 그래서 이제 이념 가치 외교를 심어준 사람이다. 그래서 그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게 이제 김태호 지론인데 이게 윤석열 기본 노선이 됐고요.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무리할 정도로 친일 일본하고 거리를 좁히는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?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이제 소국 대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그 반대 무릅쓰고 삼자 변제법 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김태호의 뜻 아닌가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. 그 아까 말했던 이 김성한 안보실장 경제 사건도 사실 김태호의 위상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김태호 전 차장이 윤석열 정부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. 근데 대신 자기 상급자인 안보실장이 3번 바뀌었잖아요. 네 명이잖아요. 김성한, 조태용, 네.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장호진이라고 있었습니다.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원식 이렇게 갔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이 새로운 안보실장의 1차 과제는 뭐냐?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안보라고 생각하세요? 안보실장 1차 과제요. 네. 네.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대미 관계? 한미 동맹? 네. 김태호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? 대 김태호 관계가 1차 과제였다고 합니다. 그런, 안보실장이 상사인데. 그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이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이 김태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. 이 김태호가 이명박 청와대 있을 때 이제 그 뭐죠? 이 국정기무사령부 문건 유출해가지고 왜 뭐 벌금 300만 원 받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기밀 누출을 수사한 게 당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수사해가지고 재판 넘긴 사람이 윤석열이고, 그런데 윤석열이 이 김태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실세 참모로 기용을 했고, 네. 그리고 유죄 확정 2달 만에 사면시켜주잖아요. 그랬던 김태호가 지금 나와가지고 술술 불고 있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태호야 너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? 아니 근데 김태효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만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외교안보 수석실에 대외 전략 비서관 한 분이에요. 사실은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게 특히나 그 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나이에 비서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. 모르는데 어쨌든 일단 궁금한 게 그거예요. 무슨 능력이길래 그 유력 주자들한테 이렇게 줄을 내가지고 말을 하는가 해서 학생들 얘기를 뭐 이제 현장에 들어오는 얘기를 한 3달이 걸러 들어보면 일단 강의는 되게 잘한대요. 교수로서. 그래요? 그런 예. 얘기 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북 강경파고 약간 뉴라이트 성향이 그때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추측은 좀 해봤습니다. 그때 2007년 대선 때는 새로운 뉴라이트가 지금의 보수 꼴통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보수,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. 이런 모습이 될 줄은 모르고. 근데 김태호란 사람이 뉴라이트에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걸쳐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정치권에 줄기차게 줄을 댔겠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것이고,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김태호를 한번 훑고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네. 그 저기 은사인 이상우 서강대 교수. 서강대 교수. 이 네. 김태호가 수재자인데 이분이 보수 정부에서 계속 무슨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무슨 포럼에서 하고요.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여하튼 이명박 때도 잘 나갔죠. 그리고 윤석열 때도 잘 나가고, 그리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, 제가 제일 좀 놀라고 지금도 의아해하는 것이 이명박 때 비핵개방 3천이라는 게 맞아요. 있었잖아요. 네. 이거 김태호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때 말이 나왔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걸 데려다가 또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화술을 가졌길래 아무리 뭐 마음에 들고 뭐 입안에 혀처럼 굴어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맞아요. 건데 네. 윤석열 정부는 또 데려다 쓰더라고요.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죠. 그래서 윤석열은 술만 먹고 술 친구로 얘를 쓴 게 아닌가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윤석열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김태호 전 차장의 아버님이 유명한 검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네. 어느 선배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. 야, 그리고 이제 아까 김태효의 여러 가지 이제 의심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본인은 부인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너무 이분을 얘기하면은 일본하고 가깝다 이런 표현이 빠지질 않아요. 그렇죠. 뭐
제일 유명한 게 이제 중꺾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이잖아요.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2024년 8월 15일 이제 광복절 경축사 하는데 사실 광복절 경축사의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일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광복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본 그 앞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빛을 찾았다는 광복절인데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윤석열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김태호가 아주 드물게 KBS 뉴스에 나옵니다. KBS에 나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. 이 마음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게 그게 과연 진정하냐.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에 억지로 사과받을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이제 사과의 의미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거의 어떤 역사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과를 받아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주권까지 대한민국 정부 그렇죠. 대표되는 사람이 네. 오히려 자신감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고 이분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이 신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너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분이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이 한반도 진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도 해가지고 사실 논란이 됐잖아요. 그리고 이제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태용 원장과 마찬가지로 최혜병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됐는데 이번에 출석해서 보니까 윤석열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니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. 뭐 윤석열하고 김태호가 뭐 의리와 정오로 만난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어차피 이 공동체인데 당장 윤석열한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우리 다 얘기하는데 법정 최고형 사형 내지는 아무리 잘해봐야 무기징역이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 사면을 이런 내라는 사면 안 하는 법을 지금 넘긴다는 것이잖아요. 그러면 윤석열에게 미래는 없고 자기도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관여가 돼 있을 건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경로한 그 회의에 자기가 지켜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뭔가 좀 혐의를 받겠죠. 뭐 그러니까요. 네. 이걸 뭐 묵인했던가 방조했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던가 관여를 했던가 그러면 본인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는 아직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안보실이면 그 외환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위치가 네. 안보실 차장 제일 차장이라지만 국가안보 실세인데 지금 우리 특검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좀 기가 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뭐 북한의 무인기 떨어지고 이게 뭐 보는데 떨어져서 윤석열이 기뻐했다더라. 그럼 윤석열이 기뻐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니까 어디서 술이라도 한 잔 따르고 크게 소리냈을 사람이라고 절대 비밀로 이런 걸 조용조용 말했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.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듣고 최소한 묵인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내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본인한테는 씌울 수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많을 겁니다. 제 생각에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끝났고 잘못하면 자기도 딸려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계속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걸 밝히고 협조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이제 좀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. 네. 이게 제 생각인데 아마 이게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묘한 게 조태용과 기본적으로 김태효가 비슷한 처지가 확실히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혜병 특검 때 그 VIP가 경로했다는 그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조태용이었고 1차장이 김태효였던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확장을 하면은 조태용은 또 주요한 혐의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김태효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아냐 모르냐 이런 논쟁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아직 압수수색은 받지 않았어요. 반면에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과연 법대에 쓰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조태용도 김태효처럼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할지 말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거든요. 일단 조태용이 기본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말을 하겠죠. 특히 경로설은 왜냐면 뭐 지금 네. 김태호도 불었고 그또 안보실에 있는 뭐 비서관들도 비서관 쭉 2명인가 다 다 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 음. 아니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김태호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이분 보면 이 홍장욱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 사직하라고 요구한 거 관련해 조태용, 네네. 직권남용 혐의 받고 있는 거 그거와 별개로 또 보면 이제 당시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
뭐 지시했다는 해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혐의 받는 거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이게 증거인멸 혐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이분이 살아왔던 모습 이야기를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피해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. 보면. 왜냐면은 저도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말을 하려다 기회를 놓쳤는데요. 그 조태용 그 전 원장이 계엄을 좀 미리 좀 기밀을 눈치챈 게 아닌가, 기류 같은 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걸 최대한 외면한 거야. 나는 여기 관여하고 싶지 않아. 그래가지고 계속 모른 척한 것 같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계엄 국무회의에 불려간 거고요. 갔다 와서 이제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홍 전 차장이 뭐 한동훈하고 이재명 잡으러 간답니다. 뭐 어떻게 지침을 주시죠 했는데 내일 얘기하시죠 하고 자리를 떴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계속 본인은 피한 거예요. 피하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내 앞에서 계엄 꺼내지도 마. 나는 이도저도 안 했으니까 이걸 지금 암묵적 반대로 봐줘. 약간 이런 좀 희망사항이 깔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내란 방조 내지 동조로 비치고 있고 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.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. 근데 조태용이 이 국무회의에서 알게 되고 홍장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다.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전 원장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올가미에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대한 자신의 그 어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 않을까. 우선 처음에는 이제 외교관 특유의 뭐 좀 미끌미끌한 그런 대응으로 일관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압박과 어쨌든 자기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뭐 방조한 것도 관여는 관여니까 자기 의무를 안 한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김태호 전 차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법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조태용은 끝까지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기본적으로 신분 자체가 김용현하고 오히려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조태용은 국무회의의 원래 그 구성원이 아니죠. 법적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석자에 불과한 신분인데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데다가 전에도 보면 김건희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수상한 행적이 있는 거죠. 그 이후 행적이 더 중요한데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사흘 뒤 12월 6일 날에 홍장원이 국회에 가서 윤석열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. 그런 내용을 공개한 당일에 윤석열과 조태용이 굉장히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든요.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조태용이 당시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하고도 통화를 합니다. 당시 경호처장이죠.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경호처 차원에서 배급했던 비하폰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게 되는데 그런 증거인멸 과정에 조태용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. 아까 얘기했던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배석을 해가지고 경로하는 윤석열을 봤다는 정도이지만 그보다 책임 있는 실장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군 전반과 아울러서 통화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내란의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조태용과 김태효가 확실히 다른 게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조태용은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했고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적인 운명이 보이는 것이고 죄를 덜기가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태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도 본인의 혐의나 윤석열에 유관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새로운 시각인데 그것은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상당히 좀 뭐 적극적인 건 몰라도 상당히 좀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. 내란에. 네. 뭐 이거는 또 하면서 배웠습니다. 약간 일타 강사 같은 느낌. 예.